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 왜 법원에서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지? 돈 갚으세요. 왜 멘트를 자꾸 놓치냐고. 다시. 자, 소장입니다.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나 돈 빌린 적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의 사건은 금전거래 관계에서 실제로 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타인의 계좌로 받으면서 사건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승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방금 우리 하솜 씨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A가 돈을 빌려줄 때 이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죠? 네. 계좌 이체를 하겠죠? 거기 이제 계약서도 그렇게 그렇죠. 작성을 할 거고요. 사용증도 A와 B가 작성하고 A가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게 이제 보통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B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B가 자기의 계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용불량자? 네,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겠죠. 어떤 자, 사유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B가 자기 계좌를 쓰지 못하니까 C라는 사람에게 너의 계좌를 좀 빌려줘라 라고 해서 단순히 그렇죠. 돈을 받는 거니까. 예, 돈만 받으면 되니까 내가 차용증은 A하고 쓰는데 대신 돈만 C 계좌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A한테 말을 합니다. 나한테 돈 송금하지 말고 C 계좌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A가 C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거죠. 그러면 C는 다시 B에게 돈을 송금해 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실제 채권 채무 관계는 A하고 B 사이에 발생이 되는데 계좌 이체는 A하고 C 사이에 되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어떻게 생기냐면 A가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C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직접적으로 A는 B에게 소송을 처음부터 걸지 않고 C에게 걸었던 걸까요? 네, 이때는 B가 이제 무자력 상태일 때, 자, 무자력이란 재산이 없는 상태죠. 자, A가 실제로는 B에게 돈 빌려준 건 맞는데 B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승소해봐야 B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소송이 무익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C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내가 C한테 돈 송금한 게 있으니까 C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C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B도 C도 B도 C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C 입장에서 매우 황당하죠. 그렇죠. 난데없이. 예, 나는 A한테 돈 빌린 사실이 없는데 내 계좌로 돈 들어온 내역만 가지고 나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해소를 제기했다. 황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승소 사례, 제가 C의 입장에서, 피고죠. C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완전히 나는 돈 갚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C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변호를 하게 되냐면 이 채권 채무 관계는 A와 B 사이에 발생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걸 법률 용어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소비대차 계약을 A와 B가 체결했고 A가 C 계좌로 송금한 것은 A하고 C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A가 C에게 단지 돈만 송금했기 때문이라 이 C가 A에게 돈을 받아낼 책임이 없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이 돈, 그러니까 A가 C의 계좌로 송금한 이 돈에 관한 법률상 원인은 A하고 B 사이에 체결한 그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고 단순히 A가 C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만 가지고 C가 A에게 어떤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B가 그렇게 재력이 없는 상태인지 몰랐나 봐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아,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업 관계, 네. B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네. 자 B가 이제 그 당시 돈이 오고 갈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B도 막 좀 행색도 좋아 보이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A는 나 이거 돈 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 아, 뭔가 투자의 느낌으로 돈을 그렇죠. 송금한 거군요. 약간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보다는 투자의 개념일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A가 B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져버리면 이제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A는 궁여지책으로 C에 대한 송금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런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잘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원고의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소 제기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소를 제기당한 피고라면은 방금 제가 변론행위했던 내용대로 잘 법원에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느낀 점이 그냥 단순 친분 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건 부담스럽지만 돈을 받아주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네.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돈 세탁? 이런 거를 하는 경로로 내가 쓰일 수도 있다. 넉넉고 있다가는. 맞습니다. 네, 계좌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 어떤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 계좌, 통장이라고 하죠.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이거는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따로 성립합니다. 아, 원래 이거 네.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사례처럼 네, 단순히 이제 지인 간에 이제 B가 C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일회성으로. 네. 어떤 대가 없이. 네, 네. 그런 것은 이제 대가 없이 단순 일회성 대여 이런 것들은 처벌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지인 간에 부탁받아가지고 받아주고 송금해주고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갑자기 C의 입장에서 소송 당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네.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함부로 그런 단순 부탁이더라도 네. 함부로 이게 해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더 쉽게 이런 사건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막 내 계좌를 만들어서 20대들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거를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번 시간에 있어서 유의 깊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통장 거래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으신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에 괜히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원고 입장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패소한 거고 상대방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A, B, C의 어떤 입장에 섰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한번 꼭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